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3월 21일 1월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시간입니다. 여전히 서울 여의도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가장 핫한 인물 윤석열. 지금 그런데 윤석열이 지난 4일 검찰총장직을 물러나고 나서 기자들과의 전화를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메시지를 발신한 뒤에 침묵 모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윤석열이 과연 뭘 하고 있을까? 또 무슨 생각일까? 언제쯤 정치를 시작할까? 대권 도전에 나설까? 이런 것들인데 지금 가장 큰 이 변수는 제가 볼 때는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입니다. 자, 오늘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이 내일과 모레 여론조사를 하고 그래서 당장 이러면 모레 그냥 후보를, 단일 후보를 확정을 하기로 합의를 했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다시 서두르냐 하면은 1차 합의 시점은 지나갔죠. 19일 날 후보 등록할 때까지인데, 그때까지는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못했습니다. 못하고 서로 양보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협상을 벌여서 오늘 또 협상이 타결됐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 여론조사를 한다. 그리고 이러면 모레, 늦어도 모레 걸핏 24일이죠. 그때 후보 등록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25일부터 법정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법정 선거운동 때까지 단일 후보를 내지 못하면 각자 현수막을 막 내걸고 각자 유세 차량을 동원하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다가 또 협상에 들어갈 텐데, 그래서 또 다시 협상 마지노선이 29일이다. 후보 투표용지,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가는 29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모레 또 뭔가 엉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엉클어져서 하면은 또 후보 단일화 시점이 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두 사람이 합의했지만 합의가 처음 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아직 상황 변수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윤석열의 등장이 연결되는 이유는 일단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3월과 4월에 별 활동이 없을 거라고 했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또 부산시장도 있지만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대대적인 정계 개편이 일어나죠. 정계 개편이 일어나면서 특히 야권이 패하게 되면은 해처모여 수순으로 가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윤석열이 중심이 돼서 어쨌든 다른 정치인들이 기존의 정치 고수들이 움직이겠지만은 그 중심에 윤석열을 깃발을 들게 해서 해처모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신당 또는 안철수 그룹과 제3지대에서의 창당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어쨌든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나면은 윤석열은 어쨌든 움직여야 됩니다. 무조건 움직여야 됩니다. 정치를 하려면, 대권에 나가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전에 야권 후보가 단일화 됐을 때 지금은 야권 후보가 안철수, 오세훈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정치 메시지를 던지기에 부담이 있죠. 본인이 범야권의 대선 주자로 출마를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야권 후보가 단일화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윤석열도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움직여야 한다. 이 당이론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도 윤석열이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은 지금 범야권 단일 후보와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팽팽한 접점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도 윤석열이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야권 단일 후보가 패했을 때는 윤석열에게도 책임론이 막 돌아가게 됩니다. 아무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선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을 때, 그리고 만약에 야권 단일 후보가 이겼을 때, 그때는 윤석열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지금 새로 서울시장에 당선된 그룹, 국민의힘 오세훈이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힘을 받을 것이고, 안철수가 당선되면은 안철수가 오히려 주동이 돼서 정계 개편을 이끌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윤석열은 아무래도 좀 가치가 좀 떨어진 상태겠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서울시장 선거 단일 후보가 나오면 그 순간부터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본인의 대권 길도 열린다. 자, 그런 상황인데, 어제 TV조선이 윤석열이 지금 집에서 뭐하고 있는지, 집에만 머물고 있죠. 뭐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도를 했는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일단, 4일날 사퇴를 하고 외부 활동이 없었죠. 전화로 언론 인터뷰만 하면서 메시지를 내보냈고,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그 다음 날인
였던가요? 그 부인이 운영하는 같은 아파트 안에 있는 그 회사에 잠깐 점프 촬영으로 간 것, 그것만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진도 뭐 찍힌 적도 없고, 또 기자들의 전화를 일절 받지 않고 있죠. 이 상황인데 TV조선이 주변 친지들을 통해서 요즘 뭘 하나 이것을 보도를 했는데 딱 네 가지만 한다. 딱 네 가지만 한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첫째, 공부 열심히 한답니다. 둘째, 요리를 뭐 좋아한다는 말도 있었죠. 그리고 셋째는 그 전에 직무 정지당했을 때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 장면이 찍혔죠. 고양이와 애완견을 합해서 7마리가 있다는데 그 반려동물 돌보기가 셋째. 그 다음에 넷째, 강아지 유튜버 보기. 강아지 유튜버 보면 상당히 재밌는 거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뭐 설마 그게 다 시간을 주겠습니까? 첫째가 공부라고 하는데, 공부라는 건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 대권 수업을 하는 거죠. 대권 주자들이 그전에도 각계 정치, 외교, 안보, 뭐 여러 분야의 뭐 IT 분야까지 전문가들, 교수들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과외를 받는다. 그래서 뭐 대통령 박근혜의 과외교사, 이명박의 과외교사, 문재인의 과외교사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오죠. 지금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검사 생활만 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기초 지식이라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공부를 하고 있다. 뭐 벼락치기 공부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나중에 뭐 실제로 국정 운영을 할 때는 사람을 잘 쓰면 되는 것이죠. 본인이 기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TV조선은 이 중에서도 윤석열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것은 사회 통합 그리고 상식의 회복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사회 통합이라면 뭐 문재인 정권과 대치되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 국민 갈라치기 이것으로 국정 운영을 많이 해왔죠. 그래서 그가 반대되는 경험으로 사회 통합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뭐 상식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워낙 비상식적인 일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나라로 만들고 있는, 이래서 상식의 회복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쪽이 기자에게, TV조선 기자에게 들려주는 쪽이 일종의 대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대선 플랜을 짜고 있는. 그래서 문재인 정권과 대치되는 뭐 상식의 회복, 사회 통합 이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내보내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단 정치권에서는 이 축적의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4월 재보선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거다. 그리고 변호인도 공식 입장을 통해서 3, 4월에는 활동이 없을 것이다.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7 재보선 이후에는 정계 개편 폭풍이 일어날 텐데, 거기서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계 개편은 자기 대권 구도를 만드는 그런 정계 개편이죠. 그래서 자기 대권 주자 1위에 올라있는 윤석열이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어쨌든 4월 7일 이후에는 무조건 능동적으로 이 정치권의 이합 집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그 상황에서 윤석열 신당을 만들던 안철수와 같이 하던 국민의힘과 어떻게 그 입당을 모색을 하던 뭐 당대당 그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서 그때 참여를 하던 여러 가지 방법이 그때부터 막 모색이 될 텐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4월 7일 전에, 선거 전에 윤석열이 움직일까?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까? 야권 단일 후보가 정해지면 정말 할까? 얼마 전에 오세훈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도 안철수가 윤석열 마케팅을 하면서 윤석열과 친하다고 하니 오세훈도 우리도 뭐 윤석열과 통로가 있는데 후보 단일화 될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후보 단일화 된 이후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야당의 선거 전략은 어차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권 심판론으로 갈 수밖에 없죠. 정권 심판론. 지금 뭐 조국, 또 추미애, 그 전에 울산시장 선거, 뭐 라임, 옵티머스, 월성, 김학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고 수사를 했던 인물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나서서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 부도덕성, 또 반칙과 특권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은 메시지로 지적을 하든 직접
언어로 지적을 하든 상당히 큰 파급 효과가 일어나겠죠. 자, 그런 힘이 있는데, 이 선거에 이렇게 참여해서 선거 전체를 바꿀 힘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나중에 그 윤석열의 존재가 상당히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보수를 재결집시킬 뿐이 아니고 지금 보수 재결집 부분에서는 최근에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죠. 윤석열의 지지율이 막 30% 이상 막 가고 있는데 보수의 텃밭이라는 대구 경북에서 5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절반이 2명 중에 1명은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산실이었습니다. TK는. 그런데 그곳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동안 숨어있던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에 숨어있던 이 사이 보수들이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것을 오히려 보수 정권을 수사를 했던, 거기서 끝나면은 윤석열에게 그렇게 기대를 걸지 않지만 현재 살아있는 문재인 정권도 수사를 하다가 총장직에서 물러난, 그리고 그 전에 노무현 정권도 수사를 했던 이런 이미지가 되면서 보수 유권자들이 오히려 윤석열에게 결집을 하죠. 자, 그래서 보수 재결집,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보수 재결집도 중요하지만 중도층 외연 확보에도 상당히 윤석열의 이 효과는 큽니다. 윤석열 효과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중도층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많고, 또 특히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가기보다는 제3지대 신당, 중도 신당을 만들기를 희망하는 중도층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상당히 선거의 흐름을 야권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개인 입장에서도 이번이 상당히 기회입니다. 이 차기 대선 전에는 선거가 이번 선거뿐이 없죠. 내년 5월에 선거가 있는데 그 전에는 큰 선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판이 어떤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또 이 선거판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기존 정치인들 다 선거에 뛰니 거기에 같이 가서 한번 호흡도 맞춰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지 나중에 뭐 윤석열의 캠프가 뜨면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고 하는 것이 이번 4월 7일 선거의 이 윤석열에게는 꼭 참여를 해야 되는, 어떤 형태로든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선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 보수 정권, 보수 유권자들을 향해서도 본인이 보수 정권을 수사를 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범야권, 지금 범야권은 범보수 정도입니다. 누가 되든 안철수가 되든 노세훈이 되든 그쪽을 열성적으로 지원을 하면 그 윤석열에 대한 의구심, 강성 보수층이 갖는 의구심도 좀 사그라들 수가 있고, 굳이 서울과 부산뿐이 아니고 부산까지 지원을 뭐 하는 효과도 내겠죠. 문재인 정권을 막 공격을 하면은. TK, 보수의 산실이라는 TK, 또 충청권, 뭐 강원 이런 곳에서도, 경기 여기서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 편 맞느냐는 이런 의구심을 불식을 시킬 수 있는 기회죠. 자,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발신하든지, 뭐 언론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하든지, 그 인터뷰를 하든지, SNS를 하든지, 뭐 저수를 하거나 지금 책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법치주의에 대해서 책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니 그 저수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든지 강연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윤석열이 등장을 할 텐데, 저는 이러면 이번에 그러니까 오세훈과 안철수가 실제로 4월 24일 날 등록 후보 단일화를 하고 그 다음날 2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둘 중에 누가 뛰든지 뛰게 되면은, 그 목요일이죠. 목요일 그때부터 뛰게 되면은 그때 또는 주말에 다가오는 주말에라도 윤석열이 선거에 지원을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자기 대권까지 이렇게 일정표를 봐도, 그리고 이후에 선거 이후에 벌어질 정계 개편을 대비해서라도 윤석열이 야권 단일 후보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선거에 같이 뛰어들어야 된다. 그런 그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윤석열 캠프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고, 또 특히
안철수, 오세훈이 이번에도 24일 시한을 또 넘겨서 29일까지 갈지 아니면 29일에도 안 돼서 3자로 갈지 3자 대결로 갈지 그것도 다 불투명하지만 어쨌든 윤석열 입장에서는 야권 후보가 단일화되면 그 시점에는 뭔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고 실제 야권 후보가 단일화되지 않고 3파전으로 가면은 그때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정권의 혼술이 주말에 보내드린 정가 뒷담화였습니다.